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참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 반면 어떤 분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정말 품격 있고 세련되어 보이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명품이 아닌 아주 단순한 세 가지 원칙만 지켜서 옷을 입으셨습니다. 게다가 이 원칙들은 돈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옷차림이 진짜 중요한 이유와 함께 귀티나는 옷차림의 세 가지 원칙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 보이는 옷차림의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본만 잘 지켜도 어떤 옷을 입어도 한결 귀티나고 우아해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 힘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건강은 삶에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남녀노소 모두 건강의 소중함에는 이견이 없죠. 그렇다 보니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는 필수가 되지만 외모관리와 옷차림은 선택적 요소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정장이나 격식 있는 옷을 입을 일이 줄어들면서 편한 옷을 선호하게 되고 이제는 나이도 있고 굳이 꾸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 관리와 옷차림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신체의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와 외모관리는 사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외모를 꾸준히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신체 건강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외모 관리에 무관심한 채 건강 관리에만 철저하기는 쉽지 않죠. 게다가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용모 관리가 소홀해지면 본인도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져 점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105세가 넘은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사례가 외모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옷차림과 용모에 신경 썼다고 하는데 노년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초췌해지고 옷차림이 허술해지면 가족과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기에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더욱 옷차림에 신경을 썼다고 하시더군요. 그 결과 그의 장수와 활기찬 노년에는 이러한 꾸준한 외모 관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심에서 시작된 외모 관리가 결과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키는 예방책이 된 셈이죠. 옷차림이 단정하면 자연스레 표정과 언행에서 자신감이 묻어나고 결국 품 있는 옷차림과 단정한 외모 관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이며 이는 대인관계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노안을 피할 순 없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더욱 품격 있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티 나는 분들이 반드시 지킨다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왜 중요한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적절한 의복이 한 사람의 외모와 인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의복을 통해 취향, 경제적 여건, 사회적 위치 등을 짐작하곤 하죠. 옷차림이 주는 영향력은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 전반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연구가 말합니다. 최근 제가 만난 한 원로 교수님께서 70대임에도 퇴임 후 다양한 강연 활동을 하시는데 늘 단정한 정장을 입고 강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다들 편한 복장을 선호하는데 왜 정장을 고집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의복은 내가 이 자리와 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표현 방식이라고 하시더군요. 청중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항상 정장을 입는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해도 정장을 입었을 때와 편안한 옷차림일 때 청중들의 반응이 뚜렷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옷차림만 달라졌을 뿐인데 반응이 달라질 수 있나 의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르는 의복은 화자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실험도 있었습니다. 의료진 2명을 대상으로
한 분은 캐주얼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 다른 한 분은 하얀 의사 가운을 입힌 뒤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사실 캐주얼 복장의 의사가 더 뛰어난 의료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가운을 입은 의사가 평균적인 실력임에도 더 신뢰를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복장이 의료인으로서의 권위를 높이고 발언의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낯선 사람과 처음 마주하면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무하니 외형과 의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들어오는 옷차림, 표정, 말투 등 매우 제한된 정보로 첫인상이 형성됩니다. 한번 굳어진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아서 이를 새롭게 바꾸려면 약 40시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게다가 호감이 가는 사람의 말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비호감인 사람의 발언은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흠을 찾으려 드는 쪽으로 작용하는 인지적 편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의복은 단순히 남의 시선을 의식한 꾸밈이 아니라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스타일을 통해 자신감과 신뢰감을 주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를 그로스가 의복의 미는 그 착용자가 가진 마음의 미를 반영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옷차림이 곧 내면과 태도를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외식 문화에서도 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은 정장 착용을 기본으로 하고 재킷이나 넥타이,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복장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요트클럽 내 레스토랑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는데 정장과 넥타이를 제대로 갖춰야만 입장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최 측 인사가 격식을 불편해하던 젊은 분께 의복은 단순히 개인의 편안함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처럼 의복은 자신의 품격과 태도를 보여주는 도구이자 상대방의 격을 존중하는 예의를 담고 있기에 더욱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 옷을 고르는 건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핵심인 동시에 내면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런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거나 오래 장롱에 넣어둬서 퀴퀴한 냄새가 밴 재킷을 아무런 관리 없이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본인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껴도 쉽게 말하지 못하죠. 어떤 65세 신사분은 처음엔 고급 수트를 입고 칭찬을 받았지만 땀이 많은 체질임에도 세탁 관리를 소홀히 해서 결국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식사 자리에서 지인이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그 이후 그 수트는 냄새 나는 양복으로 기억돼 장롱에 묻히고 말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저렴한 셔츠라도 다림질과 세탁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과 깔끔한 핏 덕분에 어디서 산 거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이미지가 떨어지고 저렴한 옷이라도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더 깔끔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외출이 줄어들고 세탁이나 다림질이 힘들어지면서 자기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데 이러다 보면 채취 관리에 실패하고 신체 활동 감소로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자존감과 일상의 활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속옷과 양말도 자주 갈아입어 땀 냄새가 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죠. 잘 관리된 옷과 적당한 향기는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금세 나이 들어 보이고 자신감 없어 보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어 색감 조화도 완벽하게 갖췄는데 등을 구부정하게 숙이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무언가 좀 아쉽다는 인상을 받죠.
결국 진정한 품격은 옷 자체가 아니라 옷을 입은 사람의 태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세가 좋지 않으면 허리 통증이나 경추 디스크, 보행 문제 등 건강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세 교정을 조금씩 해나가면 옷 맵시가 훨씬 좋아집니다. 예전에 헐렁해 보이던 재킷이 몸에 딱 떨어지고 부해 보일 수 있던 셔츠도 허리선이 정갈하게 정리돼 보이기 시작하죠. 자세가 바르면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기운이 생겨나고 표정에서 활력이 묻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행도 단정해지고 자연스러운 품격이 발산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이상적인 자세를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노년의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꼬부랑 할머니 같은 표현도 있었지만 현대의학은 이것이 척추후만증이라는 퇴행성 질환이며 젊을 때부터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65세의 김용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항상 깔끔한 정장을 고수해서 외적으로는 세련돼 보였지만 만성 허리 통증 때문에 모임에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등이 구부정해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변에서는 곳은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왜 자세가 저럴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이를 계기로 김 선생님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가벼운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 운동을 시작했고 몇 달 뒤에는 자세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초반에는 오히려 바른 자세가 더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이제는 큰 무리 없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십니다. 그 후 표정도 환해지고 대화할 때도 훨씬 당당해 보이게 변했죠. 사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건 복부에 조금 긴장감을 주고 가슴을 자연스럽게 펴는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하니 영양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면 자세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죠.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구부정해진 경우라도 척추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나 요가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영상들을 통해 자세 교정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된다면 바로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거들치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와 주변과의 소통 방식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사실 비싼 브랜드나 화려한 액세서리를 갖추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충분히 귀티나고 우아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고급스러운 멋이 더해지고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걸 한 번에 완벽하게 지키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절이나 허리 통증, 체력 저하 등으로 자세를 곧게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외출 횟수가 줄어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외출복을 고를 때 내가 가는 장소와 모임 성격에 맞는 옷인가를 한 번 더 체크해 본다거나 속옷이나 양말을 신기 전에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등을 쭉 펴고 걸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시도가 모여서 티가 나는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 과정을 즐기면서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을까요? 이미 옷차림이나 자세 교정에 대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아끼고 더 멋진 노후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분명 이 세 가지 원칙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더욱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귀한 시간을 써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지혜의 동행에서 멋진 노후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